이완용은 매국노의 대명사, 매국노의 아이콘, 친일의 그랜드슬램 달성자 등등 반민족 행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의 재테크 능력에 관해서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선구자라고 칭하여도 과언이 아닌 재테크의 황제 이완용에 대해 가볍게 알아볼게요. 이완용은 1858년 6월 지금의 성남시 분당구에서 가난한 선비 이호석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이호석은 몰락한 양반 집안으로 선비 코스프레 정도 하는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이때 이완용은 흙수저로 불려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완용은 어려서부터 천자문, 효경, 소학 등을 독파하면서 영재성을 보여주었으며 그러던 와중 이호준의 눈에 들어 그의 양아들이 되게 됩니다. 이호준은 당대 조선 정계의 거물 권력자로서 흥선대원군의 친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등에 업고 이완용은 25세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도 이때 같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완용과는 과거 급제 동기라고 하네요. 이완용은 이후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로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는데 당시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신세대 인재로 고종의 눈에 들어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이례적일 정도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완용은 영어에도 상당한 실력을 가졌다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으로 건너가 조선 대리공사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완용은 이미지와는 달리 의외로 일본어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얘기할 때는 영어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부분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매국노의 아이콘 이완용도 처음부터 친일에 힘썼던 것은 아니었답니다. 조선 대리공사 이후 미국에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학부 대신으로 재직하게 되고 백성들의 의무교육 제도화에 힘쓰기도 하였고 독립협회 회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독립문을 세우는데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선의 4대 명필로 불릴 정도로 글을 잘 써 독립문 현판의 글씨가 이완용이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이소 천왕도 이완용의 휘호를 받아갔다고 하네요. 일본을 경계하던 수구파이며 나름의 명망 있는 지식인이었던 이완용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친일로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시류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2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해 무엇이든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친일 행위를 시작하면서 이완용이 한 말입니다. 이완용은 일본에 붙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거머쥐게 되기 시작합니다. 1925년 당시 총독부에 의해 파악된 재산은 현금 자산만 약 300만 원으로 현재 가치로 보면 약 600억 정도입니다. 확인된 금액만 이 정도이고 부동산 재산을 합치면 수천억대의 규모로 추정됩니다. 일제와 황실로부터 직접 받은 돈만 해도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 신협약의 대가로 10만원, 영친왕을 세자로 책봉한 공로로 40만원, 한일 병합조약 체결 후 후작자기와 함께 받은 인사금 15만원 등 현재 가치로 120억 정도입니다. 구한말 문인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이또 히로부미가 을사등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수공자급을 수백억 풀었다는 기록 또한 있습니다. 일사늑약에서의 이완용의 역할을 볼 때 여기서 가져가는 돈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도 한 2억 정도 가져갔다고 하네요. 이외 각종 횡령을 통해서도 돈을 긁어 모았는데 미국인 콜브란이 전차 회사를 설립할 때 고종이 보조금 100만 원을 내렸고 이 중 40만 원을 이완용이 슈킹하는 등 횡령액이 110만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200억 정도입니다. 그의 재산 규모는 민영이 다음으로 조선 내 랭킹 2위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미 어마어마하지만 재산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었던 건 그의 재테크 능력이었습니다. 이완용은 경기도와 전라도 일대에 여의도의 7.7배 정도 면적의 땅을 보유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본인의 돈으로 땅을 산 것이 아닌 일제로부터 무상으로 밀린 국유지를 일본 지주들이 해당 지역에 진출하여 땅의 수요가 커지면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시드머니로 다시 비옥한 돈을 또 사들입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팔아 나중에 대갚기라도 하지만 이완용의 투자 방식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날로 먹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선구자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이완용은 주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성은행 주식 5,283주 약 26만원이며 현재 가치 52억 정도입니다. 자본주의의 총알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완용은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땅값이 오르면 토지를 일찍 처분해 현금 자산을 보유하면서 해방 이후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의 99%가량을 해방 전에 다 매도했다고 하네요. 고위직에 있었으니 45년 해방이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 현금 보유가 최고란 걸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완용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라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신동이었으며 유례없는 초고속 승진으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이집 저집 옮겨가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모습. 부동산을 사고팔고 현금화하는 것을 보면 시류의 흐름을 읽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식견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완용이 주식을 하였다면 추세 추종 투자가로서도 이름을 날렸을 수 있을 듯하네요. 이완용이 을사늑약을 승인하면서 직접적으로 일본으로 맡은 사례금은 현재 가치 약 30억가량인데요. 얼마 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완용의 입장이고 을사늑약이 오케이하고 30억을 받을 수 있다면 어찌하겠냐는 것이 설문의 질문이었는데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그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합니다. 반민족 행위자가 적법한 처벌을 받고 부정으로 축제한 재산이 몰수된 것이 우리의 역사였다면 이 설문조사의 답변이 어찌 달라졌을까 궁금하네요.